강남의 아침은 언제나 바쁘게 시작됩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출근길 차량들이 도로를 빼곡히 메우죠. 38살 지민은 평소처럼 서둘러 아이를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6살 유나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엄마 앞에서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엄마 예쁘지?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도 최고로 예쁘네. 자, 이제 가방 메고 신발 신자. 현관문을 나서는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민은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 강준호를 잃은 지 벌써 6년. 교통사고라는 갑작스러운 비보의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어린 유나를 위해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3년 전 이도현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유나야,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점심 다 먹어야 해. 알았지? 네. 엄마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유치원 정문에서 유나를 내려주며 지민은 작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요즘 유나가 이상한 아저씨가 자꾸 쳐다봐요 라고 말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들어가. 오후에 도현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아이를 보내고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지민은 핸드폰을 켰어요. 재혼 남편 이도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유나 데리러 가는 거 내가 할게.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현은 친부는 아니지만 유나에게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유나도 이젠 도현 아빠를 잘 따라요. 행복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지민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울린 전화. 유치원에서였어요. 지민님, 혹시 오늘 유나를 일찍 데려가신다고 연락 주셨나요? 지민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시죠? 1시간 전에 남자분이 오셔서 유나를 데려갔어요. 남편분이라고 해서. 그 순간 지민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회사를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탄 지민의 눈에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유나야, 제발. 유치원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로 지민은 유치원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CCTV요. CCTV 확인해주세요. 교사와 원장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민을 맞았어요. 곧 경찰과 함께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화면 속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유나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나는 처음엔 망설이는 듯 했지만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 후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얼굴이 보이질 않네요. 경찰관이 중얼거렸어요. 지민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찰서는 온통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지민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수진 형사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침착하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어요. 유나는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국에 실종 경보가 발령됐고 차량 번호판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도주 방향도 파악했어요. 이때 지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도현이었어요. 그는 곧 경찰서에 도착했고 지민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도현의 품에 안겨 지민은 눈물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민의 가방에서 노란색 편지 봉투가 발견됐어요.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편지예요. 수진 형사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돌볼게. 걱정 마. 지민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누굴까요? 왜 우리 유나를? 왜? 수진 형사는 차분히 메모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스토커일 수도 있고 사이비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없으세요? 지민은 문득 유나의 말이 떠올랐어요. 유나가 요즘 이상한 아저씨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진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부터였죠? 1달 전쯤이요. 하교할 때 놀이터 근처에서 자꾸 보인다고. 도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리 알았다면 내가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찰서에 남아조사를 받는 동안 지민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아이의 방에 둘러앉아 그림책을 읽어주던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새벽녘 갑자기 경찰서가 분주해졌어요. 차량 발견됐습니다.
강남에서 북쪽으로 향하다 일산 근처에서 CCTV에 포착됐어요. 지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나가 있나요? 아직 모릅니다. 특공대가 출동 중이에요.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지민은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5시 수진 형사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용의자 검거했습니다. 아이는 무사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서 가봐야 해요. 유나를 만나야 해요. 지민이 소리쳤어요. 경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일산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 속에 한 남자를 연행하고 있었어요. 후드를 쓴 그 남자. 지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유나는요? 우리 딸은요? 안에 있어요. 지금 여성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유나는 침대 위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민을 보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서로를 꼭 안은 모녀의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때 수진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민 씨, 죄송하지만 용의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조사실 앞 지민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한쪽 벽에는 일방통행 거울이 있었고 그 너머로 유괴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 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비되셨나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튼이 열리고 그 순간 지민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남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지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강준호. 6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지민의 비명소리에 도연이 놀라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지민아. 수진 형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지민은 숨을 헐떡이며 가까스로 말했어요. 그는 제 전 남편이에요. 유나의 친부.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 형사는 급히 동료들에게 신원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민 씨, 진정하시고 물 한 잔 드세요. 하지만 지민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딸을 납치했다니. 현실이 아닌 것 같은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얼마 후 수진 형사가 파일을 들고 돌아왔어요. 확인했습니다. 강준호 씨, 39살. 6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신고가 되어 있으나 DNA 검사 결과 맞습니다. 지문도 일치해요. 도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망 증명서도 발급받았는데. 수진 형사가 설명했어요. 조사해보니 당시 화재로 인한 교통사고였고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준호 씨의 지갑만 발견되어 사망으로 추정했던 거예요. 지민은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럼 6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죠? 강준호 씨를 조사해봤습니다. 과거 큰 빚이 있었고 그 빚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보여요.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를 떠돌다 3년 전 한국으로 미립국한 정황이 있습니다. 지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6년 전 그녀는 강준호의 장례식을 치르고 홀로 유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빚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던 거였어요. 준호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수진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도착하면 정식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조사실로 들어간 지민은 강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희에게 짐만 될 것 같았어. 빚쟁이들이 너희까지 괴롭힐까 두려웠어. 그래서 죽은 척했다고요? 6년이나. 처음엔 몇 달만 떠나 있을 생각이었어. 하지만 상황이 계속 나빠졌고 그러다 내가 죽은 것으로 처리됐다는 걸 알게 됐지. 그때 너희가 오히려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지민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돌아왔어요? 왜 유나를 납치한 거예요? 강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년 전부터 몰래 너희를 지켜봤어. 너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지. 하지만 최근에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 무슨 이상한 일요? 유나가 낯선 남자와 손잡고 가는 모습을 봤어. 그 남자. 내 재혼남 말고 다른 사람이었어. 뭔가 위험하다고 느꼈지. 지민은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연 말고 다른 남자라니? 그래, 수상한 남자였어. 유나를 여러 번 만났어. 그래서 유나를 보호하려고 데려온 거야. 지민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준호의 말이 사실일까?
도연도 모르는 낯선 남자가 유나를 만났다고. 그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사진도 찍었고 그 남자를 따라가 봤어. 다음 날 아침 경찰서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유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다행히 외상은 없었습니다. 지민은 초조한 표정으로 수진 형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준호 씨가 주장하는 낯선 남자 조사해봤습니다. 지민은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도연은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유나는 상담사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수진 형사는 자료 몇 장을 내밀었어요. 일단 강준호 씨가 제출한 사진입니다. 유나가 모르는 남자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사진 속에는 분명 유나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지민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아직 신원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수진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강준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남자가 유나에게 접근한 것은 여러 번이었대요. 심지어 선물도 줬다고 합니다. 지민은 충격에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유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항상 가르쳐 왔는데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나왔습니다. 지민은 황급히 자료를 치웠어요. 유나는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지민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유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이 아저씨 알아? 사진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선물 주는 아저씨예요. 지민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언제 만났어? 어디서? 유치원 끝나고요. 도연 아빠가 늦게 온다고 할 때 아저씨가 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맛있는 거도 사주고 장난감도 줬어요. 수진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니? 비밀이래요. 도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나중에 멋진 곳에 데려가 준대요. 지민은 공포에 질려 유나를 더 꼭 안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마한테 꼭 말했어야지.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가 비밀이래요. 그리고 도연 아빠가 알면 화낼 거래요. 수진 형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 씨, 잠시 따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별도의 방으로 이동한 두 사람. 수진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강준호 씨가 제출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도연 씨에 관한 건데. 지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이도연 씨의 과거를 조사했더니 그는 과거에 금융사기로 수배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본명도 이도연이 아니었고요. 지민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도연 씨가 유나 명의로 고액의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겁니다. 수익자는 이도연 씨 본인이고요. 지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강준호 씨에 따르면 그 낯선 남자는 이도연 씨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에요. 지민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속을 수 있었죠? 도연이를 완전히 믿었는데. 수진 형사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꾼들은 매우 교묘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경찰서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지민이 창밖을 내다보니 도연이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오해예요.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남편이라고 수진 형사가 설명했어요. 출장이라며 도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지민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은 죽은 척 가족을 버렸고 새 남편은 사기꾼이었으며 이제 어린 딸마저 위험에 처했었다니. 유나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수진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경찰서 대기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군요. 지민은 생각했어요. 날씨마저 자신의 기분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이도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지민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가 딸을 위험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니. 그녀의 판단력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민 씨, 수진 형사가 다가왔어요. 이도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도현, 본명 박진우. 10년 전 투자 사기로 수배된 인물이에요. 신분을 세탁한 후 당신과 만났고 유나 명의로 생명보험을 포함한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했더군요.
지민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갈색 액체가 하얀 타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진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이도현이 고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나를 노리고 있었죠. 소위 계획된 사고를 일으키려 했던 것 같아요. 지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유나를 해치려고 했다고요? 네. 하지만 강준호 씨가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가 몰래 유나를 지켜보던 중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 미행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지민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오히려 딸을 보호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의 남편은 딸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니. 강준호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직 유괴 혐의가. 수진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는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은 여전히 유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해요. 아이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는 점,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점이 고려될 겁니다. 지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준호는 가족을 버렸지만 결국 유나를 구했습니다. 그 진실 앞에서 지민은 무엇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유나는 괜찮은가요? 네, 아동심리상담사와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다행히 정신적 충격은 크지 않아 보여요. 강준호 씨가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유나도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었죠. 강준호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지민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강준호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도 선임된 상태였죠. 고마워.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나를 구해줘서. 강준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내 딸인데 왜 경찰에 알리지 않고 직접 유나를 데려갔어?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 강준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 경찰 내부에도 이도현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 같았거든. 지민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이야? 2번이나 신고했었어. 이도현이 수상하다고, 유나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지. 오히려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복잡하네. 근데 왜 6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 정말 죽은 줄 알았다고. 강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정말 빚 때문에 도망쳤어. 너무 부끄럽고 비겁했지. 그러다 외국에서 사고가 나고 내 신분증이 발견되면서 사망 처리됐더라고. 그때 너희에게 오히려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 같은 남편, 아빠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 그럼 왜 돌아온 거야? 너희가 보고 싶었어. 특히 유나가 얼마나 컸는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그래서 3년 전에 미립국했어. 그리고 멀리서 너희를 지켜봤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괜찮아. 너희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네가 재혼했을 때도 처음엔 질투도 났지만 이내 받아들였어. 그런데 이도현이 수상해 보였다고? 그래.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조사해봤지. 전과 기록, 가명 사용. 그리고 유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것까지. 그때 알았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지민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편으론 준호가 가족을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다른 한편으론 유나를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민이 물었어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이미 각오했어. 유괴 혐의로 처벌받겠지. 하지만 괜찮아. 유나가 안전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유나를 잘 키워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지민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그의 손, 한때 사랑했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유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죠. 법정에서 증언할게. 네가 유나를 구했다고. 한 달 후 법원 앞. 지민은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강준호의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검찰은 유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을 요청했어요. 지민도 여러 차례 증인으로 나섰고 이도현의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수진 형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해요. 준호가 감옥에 가게 될까요? 글쎄요, 정황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실제로 유나를 구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때 법정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준호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지민이 다가가 물었어요.
준호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야.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고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이도현은 어떻게 됐어? 수진 형사가 대답했어요. 이도현, 아니 박진우는 사기죄와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징역 10년 이상 구형이 예상돼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유나는 이제 안전하겠군. 세 사람은 법원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복잡했던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이도현의 범죄 조직은 완전히 검거됐고 유나를 노리던 남자도 체포됐어요. 모든 건 준호가 몰래 수집한 증거 덕분이었죠. 사실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유나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책하지 마. 이도현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 나도 처음엔 그저 내가 재혼한 줄만 알았으니까. 수진 형사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정말 교묘해요. 지민 씨를 노린 것도 사망한 남편의 아내라는 점을 노렸겠죠. 신원 조회도 쉽지 않으니까요. 지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어둠 뒤에 빛이 찾아온 느낌이었죠. 유나는 어떻게 지내요?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심리상담도 잘 받고 있고 아빠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네. 진짜 아빠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걸 알아요. 그림도 그렸어요. 당신을 위해. 지민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라고 적혀 있었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앞으로 유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유나의 아버지니까 법적으로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거예요. 준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기회라도 생긴 것 같아.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오해와 아픔을 조금씩 풀어갔어요. 준호는 빚 문제도 해결 중이었고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유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 형사가 물었어요. 지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은 유나와 함께 새 출발을 하려고요.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해요. 가을이 깊어가는 토요일 오후, 지민은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유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모래놀이를 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일상이 돌아왔죠. 지민 씨. 익숙한 목소리에 지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 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지민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진은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정식 방문은 아니고요. 지나가다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잘 지내시죠? 지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유나도 이제 거의 예전처럼 밝아졌고요.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리러 왔어요. 이도현, 아니, 박진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징역 12년 선고받았어요. 사기죄와 살인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그의 공범들도 모두 실형이죠.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사랑했던 남자가 범죄자였다는 사실, 죽은 줄 알았던 전 남편의 등장, 그리고 딸이 겪은 충격까지. 강준호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잘 지내요. 보호관찰 조건도 성실히 지키고 있고 취직도 했어요. 토요일마다 유나를 만나고 있죠. 오늘도 만날 예정인가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유나가 아빠 만난다고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다니. 완전한 화합은 아니에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와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유나의 부모로서는 함께 할 수 있죠.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놀이터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강준호였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유나가 그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아빠.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유나를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행복한 빛이 어렸어요. 과거의 슬픔과 후회가 씻겨 내려간 것처럼 보였죠. 준비됐니? 오늘은 어디 갈까? 준호가 물었어요. 동물원에 가고 싶어요. 기린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지민을 향해 걸어왔어요. 안녕, 괜찮겠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시까지만 부탁해요.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준호는 알겠다며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 형사에게도 인사를 건넨 후 부녀는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지민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유나는 뛰어다니며 준호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마음이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지민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복잡해요.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유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강준호 씨를 용서하셨나요? 지민은 창공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용서라.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도 자기 방식으로 유나를 사랑했으니까요. 수지는 지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억지로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많이 생각해요. 내가 준호를 너무 쉽게 잊은 건 아닌지. 죽었다는 말만 듣고 그를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유나를 위해 강해져야 했잖아요. 지민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앞만 보려고요.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낙엽을 휘날렸습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들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죠. 겨울에 첫눈이 내리는 날, 지민은 유나의 손을 잡고 작은 카페에 들어섰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 카페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준호가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유나가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유나를 안았어요. 우리 공주님 보고 싶었어. 지민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준호의 과거 실수, 이도현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판단 오류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오늘은 왜 같이 만나자고 했어? 준호가 지민에게 물었어요. 지민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유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새 직장을 구했어. 덕분에 우리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어.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 방도 더 커져요? 그럼 내 방도 더 커지고 놀이터도 가까운 곳이야.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축하해. 기쁘겠구나. 지민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당신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뭔데? 새 집이 여기서 좀 멀어요. 유나가 학교도 옮겨야 하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를 만나기 어려워질 거라는 뜻을 알아차린 거죠. 지민은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마다 유나를 데려올게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근처로 이사 올 의향이 있다면 더 자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나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이제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유나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아빠도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민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 공주님. 아빠는 따로 살 거야. 하지만 정말 가까운 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유나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금세 밝은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래도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할게. 준호가 약속했어요. 지민은 옆자리에서 유나가 가져온 그림책을 보고 있는 척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준호를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 어쨌든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유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었죠. 저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 지민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일, 정말 미안해. 그때 도망치지 말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너무 비겁했어. 지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해도 알아.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 유나의 아빠로서 책임을 다할 거야. 유나는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림책만 보고 있었어요.
지민은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카페 창밖으로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지민은 이도현을 만나 새 출발을 했지만 결국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진정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죠. 저기 눈사람 만들래? 준호가 유나에게 제안했어요.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도 같이 해요. 지민은 망설였지만 유나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 같이 하자.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가까운 공원으로 향했어요. 하얀 눈이 쌓인 공원에서 유나는 즐겁게 뛰어다녔고 준호와 지민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나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유나가 가장 중요하지. 멀리서 유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빨리 와요. 눈사람 머리 만들어요. 준호는 지민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가봐야겠다. 지민은 그가 유나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유나의 웃음소리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듯 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눈밭 위에 찍힌 세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의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유나가 준호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보며 지민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손을 내미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이리 와요. 유나가 손짓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걸어가 눈사람 앞에 섰어요. 준호와 유나가 함께 만든 눈사람은 조금 삐뚤어졌지만 웃음 짓고 있는 듯 했죠. 어쩌면 그들의 미래도 이 눈사람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따뜻한 웃음을 간직한 채 이어질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멋진데? 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줬어요. 아빠는 눈사람 만들기 정말 잘해요.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민은 문득 예전의 준호, 아직 빚에 쫓기기 전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표정이었죠. 다음 주말에는 뭐 할까? 준호가 유나에게 물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사러 가요. 우리 집에도 아빠 집에도 트리가 있어야 해요. 준호는 지민을 바라봤어요.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다음 주말에 같이 가자. 시간이 흘러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공원을 나와 지민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죠. 아빠, 또 올 거죠? 유나가 준호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다음 주 토요일에 꼭 올게. 유나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지민이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나야, 먼저 올라가서 손 씻고 있을래? 엄마는 아빠랑 이야기 좀 하고 갈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했어요. 아빠,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우리 공주님.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가 아파트로 들어가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눈송이들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내 딸인데?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으니까.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매일 후회했어. 너무 비겁했지. 빚 문제로 도망치다니. 가족을 지킬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왜 돌아왔어요? 정말 우리를 걱정해서였나요? 아니면 그저 그리워서?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처음엔 그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도현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유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형태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유나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잖아.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유나니까. 지민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에 지민은 살짝 놀랐습니다. 네가 날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유나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까? 지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의 일들, 상처와 배신,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나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럴게요. 지민이 마침내 대답했어요. 함께 노력해봐요. 준호의 눈에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유나 생일 선물이야. 다음 주지만 미리 준비했어. 지민은 상자를 받아들고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에는 사랑해, 유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예쁘네요. 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고맙다.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라도 마실까? 유나 말고 우리 둘이서.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는 제안처럼 느껴졌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민이 대답했어요. 완전한 거절도 쉬운 수락도 아닌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준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시간은 충분해.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아파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유나가 기다릴 테니까. 그래, 들어가. 조심히 가. 지민은 몇 걸음 걷다가 돌아섰어요.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송이들이 그의 어깨와 머리에 내려앉았죠. 준호 씨, 지민이 불렀어요. 새해, 새 집으로 이사하면 유나의 방 꾸미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아빠의 취향도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물론이지. 기꺼이 돕겠어. 지민은 가볍게 손을 흔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오늘 하루가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행복이 아닐지라도 진실된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민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유나가 방긋 웃었어요. 지민은 딸 옆에 앉아 그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하루였어.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민은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유나가 항상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그 하얀 눈은 과거의 아픔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얀 도화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 가장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민과 준호, 그리고 유나의 이야기도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